투표로 이 100개 주제별 여행 명소를 뽑았는데요. 1위는 좀 힌트를 드리자면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곳입니다. 4만 명 넘는 국민이 직접 투표를 했는데요. 이 선정된 명소가 9,900곳 가까이 되는데 중복을 빼도 6,300곳이 넘습니다. 딱 한 주제에서 받은 표만 놓고 봤을 때 1등은 아까 다들 맞추셨죠? 빵지순례 부분의 대전 성심당이었습니다. 군산 이성당도 많이 뽑혀서 이 먹거리 자체가 여행 목적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반면 여러 주제에서 받은 표를 다 합치면 종합 1위는 달라지는데요. 제주 성산 일출봉이 일출 명소 등 22개 주제에서 고르게 표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 동궁과 월지, 성심당 순으로 합산 순위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가장 인기 많았던 주제는 의외로 착한 가격 식당이었고요. 숨은 노포 제철 음식까지 상위 10개 주제 중 4개가 먹거리 관련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6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강원, 전남, 광주 순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내 취향에 맞는 여행지 추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행사들이 최근에 적게는 10,000원대, 많게는 40,000원대 당일치기 여행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숙박비 부담이 커서 여행이 주저되실 때 많잖아요. 여행사들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당일치기 상품을 작정하고 밀고 있는데요. 한 여행사의 경우 지역의 볼거리 서너 군데를 묶어서 둘러보는 이 상품을 10,000원대 당일 투어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싼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지자체가 지원을 해줘서 정상가보다 최대 50에서 7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해외여행으로도 번지고 있는데요. 다른 한 여행사는 이 부산에서 배 타고 대마도까지 다녀오는 당일 상품을 49,000원에 내놨습니다. 여행 일정을 보면 대마도만 찍는 게 아니라 이 해안 절경 구경하고 해수욕장 들렀다가 현지 마트에서 쇼핑까지 합니다. 그러고선 이 당일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부산으로 돌아오는 일정인데요. 요즘 이 뭐든 올라서 여행 가기 부담스러우실 때 이런 상품들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여행은 실제로 당일치기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올해 1분기 국내 여행을 보면은 17%가 지난해보다 늘었는데 이 당일 여행 비중이 64%나 됐습니다. 왜 이렇게 당일치기가 많을까 봤더니 올여름 휴가조사에서 비용 부담 이유 1위가 성수기 숙박요금 인상이었습니다. 숙박비만 아껴도 이 체감이 확 다른데요. 지난해 기준 숙박여행은 1회 평균 22만 원이 넘었지만 당일 여행은 7만 원이 안 된 6만 9천 원이었습니다. 숙박여행이 3배 넘게 더 든 거죠. 때문에 비용을 줄이려고 근거리 여행지를 선택한다는 응답도 가장 많았습니다. 일본 여행객이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올해 1분기 일본 방문 내국인이 2019년 같은 기간보다 47%나 늘었습니다. 엔저에 가깝고 짧게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이 맞물린 걸로 풀이됩니다. 코레일이랑 SR, 그러니까 KTX 회사랑 SRT 회사가 합치는 걸 어제 공정위가 최종 승인했는데요. 9월부터는 이름도 그냥 KTX로 통일됩니다. 지금 같은 구간을 봐도 이 KTX가 SRT보다 10% 정도 더 비쌌거든요. 합치면서 요금을 더 싼 쪽, 그러니까 SRT 수준으로 맞추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9월부터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실 지난 5월 15일 부터 일부 구간에서 벌써 시범 운행 중이긴 합니다. KTX 열차랑 SRT 열차를 나란히 이어붙인 이른바 중년 열차라는 건데 호남선은 주말에, 경부선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미리 돌려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수서에서 광주 송정 가는 노선은 이 중년 열차 덕분에 좌석이 410석에서 820석으로 딱 2배로 늘었습니다. 혹시 그럼
나중에 가격을 슬쩍 다시 올리는 거 아니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도 고속철도 요금은 회사 마음대로 못 정하고 국토부 장관이 재경부 장관이랑 협의해서 상한선을 딱 정해주거든요. 거기다 이번에 3년짜리 계획까지 따로 짜서 공정위 국토부가 같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금 앞으로 이 3년간은 이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운행 횟수도 늘어난다고요. 네, 이 가격 내려가면 서비스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정반대입니다. 이 좌석 공급이 확대가 되고요. 운행 횟수도 증가합니다. 좌석부터 보면요, 이 주중엔 15,000석 넘게, 주말엔 17,000석 넘게 늘어나는데요. 주중, 주말 합쳐서 6% 정도 더 많아지는 겁니다. 운행 횟수도 늘어나는데요. 주중엔 지금보다 23번 더 늘어서 하루 평균 402번, 주말엔 26번 더 늘어서 하루 평균 457번 운행하게 됩니다. 원래 이 공기업끼리 합치는 건 정부가 이미 둘 다 갖고 있는 거라 새로 독점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정위가 자세히 안 봐도 되게 돼 있는데 이번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예외적으로 꼼꼼히 심사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럼 요금도 내리고 운행도 늘리면 회사는 손해 아니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코레일이 지금도 적자를 보고 있어서 이런 우려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운행이 늘고 평택 오송 구간 선로도 늘어나면 오히려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매 방법도 좀 바뀌는 모양이죠. 네, 9월 1일 승차권은 8월 5일, 그러니까 모레죠. 모레 오전 10시부터 예매가 시작되는데요. 통합 앱인 코레일 플러스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예매 방식이 바뀌는데요. 지금까지는 KTX 타려면 코레일톡, SRT 타려면 SRT 앱 이렇게 따로 써야 했잖아요. 9월부터는 코레일 플러스라는 통합 앱 하나로 다 예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앱을 새로 깔아야 하냐? 그건 아니고요. 오늘 오전 9시부터 기존 코레일톡 쓰시던 분은 업데이트만 하시면 바로 코레일 플러스로 바뀌고요. 새로 쓰실 분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시간표랑 요금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코레일 SR 홈페이지랑 철도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코레일 회원이셨던 분은 자동으로 전환되고요. 양쪽에 모두 가입하셨던 분도 통합 회원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다만 SRT 구매 이력이나 할인 쿠폰까지 옮기려면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SR에만 가입하신 분은 코레일에 새로 가입한 뒤 기존 혜택을 옮기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기존 SRT 이용 실적이나 쿠폰 같은 혜택을 옮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혜택도 같이 살펴보면요. 지금 KTX는 결제 금액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는데 SRT는 이런 상시 마일리지 제도가 따로 없었거든요. 통합되면서 SRT 타시던 분들도 앞으로는 이 5% 적립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운영 회사가 달라서 일반 열차로 환승할 때 할인을 못 받았는데 이제는 일반 열차 환승 할인도 3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